지금 위축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짧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수요자가 이동한 겁니다. 지금 시장의 거래량들이 둔화되고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로 집값을 잡을 것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지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서울의 거래량들 둔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 빨간색 선이 오늘 날짜로 거래량을 집계를 했는데 지금 1414건이 나왔습니다. 5월, 6월, 7월 중에서 이 7월이 가장 낮은 집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선들은요, 제 생각할 때는 5월선보다 조금 둔화되는 양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빨간 날이 있어서 이틀 쉬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아마도 지금 요 초록색 선이 5월입니다. 5월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5월은 거래량이 1,700건, 그 다음에 7월은 1,414건입니다. 5월보다는 좀 많이 아래에 있죠.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냐?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4,500건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이 지금 있잖아요. 이때는 거래를 조금 덜 할 걸로 예상되고 지금 집계 중인 6월달 거래량은요 11,000건이 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12,000건에서 13,000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집계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이제 끝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시장의 규제가 나온 이후에 둔화 거래의 양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늘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의 양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거래가 4,500건에서 한 5,000건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잘 버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은 잘 버티고 하반 경직을 잘 해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보편적인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거 한 달,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 넉 달, 아주 길게는 6개월 정도 갈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얘기를 했는데 요걸로 영원히 이렇게 심리가 둔화되지 못합니다. 시장 상황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눌린 시장과 사람이 관심 없는 시장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 위축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호가는 조금 잘 지탱을 하고 있지만은 호가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KB에 나온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를 보면은 시장이 좀 좋을 때 매수자가 많이 붙는 시장 2020년, 2021년 요랬습니다. 심리가. 그런데 지금 심리는 여기에 6월 23일입니다. 23일까지는 매수세가 많이 붙다가 요렇게 이제 줄어든 양상들이 있죠.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 심리상. 규제가 나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은요. 강제로 수요를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요는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언제까지? 7월에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와 그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또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보시죠. 짧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뭐 변수는 이번에 정책이 나오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위축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위축과 동시에 시장의 참여의 유형이 조금은 이동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위축이 됨과 동시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유형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생존법을 찾으면서 수요를 전 이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출 규제 후에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 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가격이 떨어졌다. 매매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수도권의 중위 매매가 거래되는 가격대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대출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축소됐으니까 그 축소된 범위 내에서 내 현금하고 합쳐서 수요자가 조금 낮은 가격으로 수요자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대출이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12억은 못 사지만은 10억대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출이 축소되면서 매매가, 내가 이동하려는 물건대의 매매가를 하향 조정해서 수요자가 이동 거래했다라고 이제 이거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이 감소한 거는 이런 거죠. 대출의 영향을 덜 받는 매매가에 이제 수요자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중하급지의 물건 중에서는 5억 미만, 그다음에 6억대 거래량들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한 이유가 시장에서 중저가로 조금 재편되는 부분들, 서울의 노아파트 예외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고가의 아파트들은 조금은 눈에 띄게 감소를 한 부분이 있고 5억 이하의 중저가의 아파트는 그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장 구조가 뚜렷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했는데 수요자가 이동한 겁니다. 고가 주택은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는 물건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6억 이하의 주택들은요 심리적인 위축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갭 투자의 어떤 선택지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거래량이 상대적인 비율에서 이제 조금 중저가들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출의 영향을 덜 받는 매매가로 수요가 이동 거래했는데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40억 찍었다. 소형인데 이게 진짜냐라고 얘기하는데 5구 타입 전용 면적 5구 타입 원베일리가 40억대 첫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최고가가 찍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40억으로 30평대를 사고 싶으나 그런데 입지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서 평수를 줄여가지고 입지를 선택한 경우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지금 시기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런 대출의 규제가 없었으면은 나중에 찍었겠죠. 찍긴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입지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입지를 조금 덜해서 평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40억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매겨서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동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수요는요. 대출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자기의 어떤 현금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마도 만약에 6월 28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얘는 또 대출의 영향을 안 받는 경향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 40억을 찍었다는 거 보면은 시장이 지금 단순하게 관심이 없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들도 반증해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40억을 찍은 게 원베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압구정의 한양 1차라든지 아크로 리버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소형 아파트가 4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도 40억 거래가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5구 타입에서 4구 소형 아파트죠. 이런 아파트가 거의 10건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는 대출력이 감소가 됨과 동시에 자금에 맞는 좋은 입지의 소형으로도 그리고 좋은 입지에서 중급지로 이렇게 자금의 수요들이 이동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참여 유형이 조금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고가는 물리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위 가격의 매매가가 조금은 감소를 했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매매의 수요가 조금 낮은 가격으로 이동했다는 거. 물건의 면적들이 감소했다는 거는 면적의 자체가 30평대 살 거를 입지를 선점해서 면적을 줄여가지고 5구를 선택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시장의 수요자의 참여,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가 조금은 참여 유형을 바꿔서 이동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이 그냥 마냥 너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중저가의 아파트들도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로 이제 재편이 더 견고해지면서 좀 저가, 조금 가격들이 낮은 물건들은 조금 소진이 되면서 이 둔화 속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곳이 있고,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지 이 눌림이 사기 싫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627 대책 한 달, 분위기는 엇갈린 노도강 금강구의 시장, 서울의 오름폭 둔화 속의 도봉 상승세, 창동 차량 기지 등 개발 호재가 반영이 되었고, 정거점에 근접한 거리도 나타났다. 그 다음에 관악, 구로, 금천 매물 들어가 거래 줄며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요.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나지만요. 이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었지만요. 사고 싶은 수요가 눌려있지 당장이라도 달려든다는 겁니다. 달려들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여러 군데를 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좀 친한 부동산에 노원구가 이제 하급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네. 전화하네요. 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요즘 거기 노원 쪽에 네. 사람들 문의가 좀 많나요? 어떤가요? 전 뭐 조금 거래량이 좀 둔화된 것 같은데, 네, 둔화됐어요. 예, 네. 하급지도 조금 둔화가 된 모양새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둔화는 된 건 맞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참고 있는 거지, 달려들 기세는 좀 있는 것 있죠? 같죠. 예, 당연히 참고 있는 거지, 매매를 네. 할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다 눈치 보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그거네. 그냥 호가는 이제 내릴 생각이 없고 맞아요, 주민들은 맞아요, 그거예요. 호가는 내릴 생각 없고 그다음에 눌려 있으니까 매수자도 맞아요. 있긴 있는데 매수자는, 니네 호가로는 못 사지, 이거고. 예. 근데 이제 매수자도 이제 조금만 뭐 분위기만 있으면 확 달려들 생각은 또 이거 있는 거고. 이런 거지. 문재인 때처럼 다시 아무리 정부가 그래봤자 이거 상승 쪽이야 하면 나 달려붙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일단은 눌려진 수요다라고 이제 좀 네, 얘기 맞아요. 들어보니까는 맞아요. 판단이 그거예요.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정부 눈치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문재인 제2 문재인 2기가 될까 아닐까 막 머리를 굴릴 거 아니에요, 서로. 네, 네.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 부동산 쪽으로 안 하려고 그러고 저기 주식 쪽으로 자꾸 막 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도 물론 이제 주식도 올라가겠지만 주식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게 자산시장이. 예.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주식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부동산을 막을 일이 없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바쁘죠, 지금 같은.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제일 바쁘고 이게 이제 대출 때문에 눌려져 있으니까 스탠바이 나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현장 분위기 감사합니다. 제가 좀 유용하게 참고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해요. 편안하게 네. 다음에 한번 또 찾아뵐게요. 네, 한번 오세요. 네. 네, 제가 요즘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뭐 노원도 그렇고 도봉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 남부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를 돌려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지역도 있지만요. 적어도 서울의 하급지 정도, 그다음에 경기 남부 쪽에서는 슬슬 이제 기운이, 관심 없는 시장에서 기운이 오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는데 실수요자 문의가 조금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눌려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의 이런 하급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상승 여력에 저는 기미가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눌려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투자처, 흘러가야 되는 수요처들, 이런 데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과연 여기가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서울의 주요 지역이나 경기의 남부 주요 지역들은요, 내 마인드가 뒤처져 있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좀 마인드셋을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고 경쟁자가 많이 없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호가들은 조금 내려간 지역도 있지만요. 호가들이 아주 그냥 예전처럼 급하게 내려간 시장은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전세가. 지금 서울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요. 전세가가 아직까지 많이 빠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상승되는 추이 자체는요. 매매의 추이보다 훨씬 빠른 데가 중하급지거든요. 이런 지역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심리적으로 볼 때 지금 요게 그 주간 KB 지수의 주간 그 전세 심리 지수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수급 지수 보면은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이 지금 요 표시 보시면은 여기가 딱 이제 부족하지도 않고 적정하다는 수치가 요 딱 중간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2년 단위로 봐도 그렇고 5년 단위로 봐도 그렇고 10년 단위로 봐도 그렇고 추이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세 수급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수치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봐야 돼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매매보다 전세의 상승이 높고 격차가 벌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상급지는 아니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매매와 전세의 가격 변동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 조금 느리고 매매가 훨씬 빠르죠. 이런 데는 지금은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지역이죠. 사실은. 근데 입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노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원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가는 빨간색이 전세입니다. 전세는 올라가고 매매는 아직 둔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시장이 비단 노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도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전세보다 매매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강동구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광진구도 볼까요? 광진구도 전세보다 매매가 더 빠르게 증가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로라든지 구로는 이제 역전해서 전세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죠. 금천이라든지 금천은 조금 약한데 이제 도봉 같은 경우도 노원하고 비슷한 양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대문은 조금 보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왔고 성북구 한번 볼까요? 성북구는 조금 아직 아니지만은 서대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반응들이 조금 된 데가 생겼는데 이런 지역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은평구는 아직 조금 덜 올라왔네요. 중랑구도 조금 역전이 되었죠.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은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이에요. 이런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공급이 나중에 부족하고 매매가와 전세의 변화 중에서 전세의 변화가 좀 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되면은 전세가 더 오르고 사람들의 수요자들이 선택할 지들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오르고 전세 오르죠. 근데 우리가 매매로 가기는 무서운 시장인데 임차 시장이 불안하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매매로 급하게 또 뛰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기에서 어렵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시기에서 내 마인드셋이 되지 않아서 뒤처지지 말고 좀 이번 시장을 좀 용기를 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전세가 좀 많이 올라가고 중하급지 중 특히 경기 남부 쪽의 중상급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고 내가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늘 사람들이 관심이 적을 때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늘 사람들이 관심이 많을 때 우리는 기회를 찾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눌려진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요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규제로 눌려진 수요입니다. 그리고 하락장의 수요는요, 지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관심이 없는 수요층이 많을 경우에는 하락장의 수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심이 없는 수요가 아닙니다. 규제로 잠시 눌려진 수요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산에 갑니다. 이번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부산에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같이 1대1 상담소를 통해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마린시티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출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치는 마린시티에 추후 개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